충남에서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돼 있는 건물이 35곳에 달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폐수 불법 배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가 항의 방문을 한 데 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충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내포 신도시에 대규모 합동 임대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청사가 건립되면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기관들의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도시 농업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지하철 등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도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보급은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충남에도 수십 곳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회색빛 외벽을 그대로 드러낸 채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철근 구조물은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무려 26년째 이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당진의 또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 외벽이 떨어져 나가 있고 철근 잔해물 사이엔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 건물도 20년 이상 방치됐습니다. 위험하죠. 쓰러지면은 보기도 싫고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보기가 너무 안 좋죠. 근데 좀 깜깜해지면 무서워요, 사실. 빨리 좀 어떻게 재건축을 하던가 아니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건물들은 대부분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됐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충남에만 35곳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 중 19곳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개선된 건물은 절반도 안 됩니다. 사업성이 부족해 공사를 멈췄는데 자기 돈을 쓰면서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자는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적 재산을 함부로 처리하기 힘들 뿐더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정비 기금을 만들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국토부의 방치 건축물 선도 사업이 있는데 그 선도 사업에 선정돼서 아마 하나 두 개 현장이라도 계속 줄여나가게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안전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폐수 불법 배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시민 건강 역학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9월 12일 당진시 의회와 태안군 의회, 어촌계 등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날에는 환경부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서산 태안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이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현대오일뱅크의 가스 세정시설에서 폐수를 사용하면서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배기가스가 배출 기준에 부합했는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 차원에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8명은 대산 공장에서 나온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증발시키거나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대규모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임대 청사 위탁 개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의 3분의 2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고 있다며 청사가 건립되면 이들 기관이 빠르고 수월하게 충남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될 충청남도 청년센터가 8월 30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 청년정책관 조원태 씨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조원태입니다. 예, 먼저 이 충남 청년센터 어떤 공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가 8월 30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센터는 내포 신도시에 소재한 충남개발공사 업무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 청년센터는 청년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 공간이면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 청년센터와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서비스도 직접 제공하고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청년의 거점 공간입니다. 네, 그럼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네, 주요 업무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의 안내 및 홍보, 청년 정책 의견 수렴, 시군 청년센터 운영 지원, 청년 단체들과의 소통 업무 등입니다. 충남 청년센터를 통해 중앙과 도, 시군의 유관기관을 긴밀히 연결하여 청년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도는 청년 전담 조직인 청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청년 정책을 도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는 물고기를 직접 주기보다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또한 고립 운둔 청년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예방과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계약학과 등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더 좋은 청년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조원태 청년정책관이었습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들, 농업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각종 잎채소와 열매채소가 실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재배한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낸 LED 광을 이용한 실내 농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해 남극과 같은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재배 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인공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수직 농장은 재배단을 여러 단을 쌓아서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재배 단수에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농업에 앞서 추진된 스마트팜 농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 자체가 일단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 SNS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남극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내 농장 시스템.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과 같은 개인 시설에서도 과채류를 생산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대규모 자본과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동네 책방을 독립서점이라고 부릅니다. 출판업이 고사 위기에 놓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서점은 지역에서 차별화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의 사랑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한계점도 있습니다. HCN 김민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 위로 책과 함께 유화들이 눈에 띕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김효한 씨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첫 개인전 장소로 김 씨는 자주 찾는 동네 서점을 골랐습니다.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다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그 작품도 뭔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서 되게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꿈을 여기에서 좀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한테 내비치셨고, 손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공간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게 좀 이 서점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 골목길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현정 씨는 일상 속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책을 추천합니다.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북 큐레이터입니다. 이게 손님들이 남기고 가신 고민인데요. 제가 이 고민을 하나 선정해서 매주 책이랑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을 쓰신 분도 다시 찾아오고 계시지만 사실 고민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민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찾아오셔서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고 계세요.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독립서점은 언제든 들러 휴식을 취하고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대형 서점에 입고되지 않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고 독서 모임이나 북토크 등 행사도 열립니다. 대형 서점은 대형 마트라고 하면은 독립서점은 약간 큐레이팅이 된 편집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지역 작가의 책을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물을 만나러 가는 거죠. 독립책방의 인기 비결은 개성과 취향.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를 마련해 대형 서점이 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가치 소비에 적극적인 2030 세대가 이용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책 자체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화적 소비를 하는 것이죠. 공간의 소비이기도 하고 취향의 소비이기도 하고, 이게 젊은 세대 중에는 좀 백로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거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SNS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4대 대형 서점의 영업이익이 2021년 298억 원에서 지난해 199억 원으로 33.3% 줄어든 반면 지난해 전국의 독립서점은 모두 815곳으로 전년보다 70곳 늘었습니다. 서점의 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서점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영세 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보완 장치들이 있는데, 도서와 출판의 판매 영역에서는 그런 제도 장치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책을 파는 곳 이상의 매력을 갖춘 독립서점. 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30일 저녁 7시쯤 당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표지판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탔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5인승 중형 승용차에 6명이 탑승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 남문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29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센터는 도서관과 아이 돌봄 교실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센터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 시설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재난문자의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지난 5월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공고 발령으로 시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며 충남도가 선제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